2012년에 아네 보이저 1호가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권 경계인 헬리오포즈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과학계는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간 공간은 차갑고 희박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태양계라는 고치를 벗어난 직후 탐사선이 플라스마의 유효 온도가 태양의 태양 복사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영역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이 5만 도의 데이터는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저 탐사선 자체 센서가 주변의 대전 입자 평균 에너지를 측정하여 얻은 것입니다. 기술 보고서에서 단열벽이라고 불리게 된 이 구조물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1980년대 이후 정립된 모델들은 태양권을 점진적인 거품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태양풍은 서서히 약해지고 입자들은 흩어지며 성간 매질로의 전환은 비교적 매끄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환경은 더 차갑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었지 플라즈마 에너지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에너지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은 기기 오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미 어떤 엔지니어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수치들은 계속해서 나왔고 더 심각한 것은 반복적인 측정에서도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기록된 온도는 일상적인 의미의 열이 아니라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무언가가 그 입자들을 지속적으로 가속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태양풍과 주변 성간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전적인 모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 단지 고립된 지점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불편함은 더욱 커졌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 극단적인 영역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벗어나 훨씬 더 불안정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전부터 데이터는 이미 이상 징후를 보였습니다. 자기장의 급격한 변동, 예상치 못한 입자 밀도 변화, 그리고 기존 자기유체역학에서 예측하는 패턴을 따르지 않는 국지적인 역전 현상 등이 그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는 교과서에서 묘사되는 고요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격동하는 환경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문제가 되는데 기존 모델에 따르면 성간 자기장은 태양계의 나머지 자기장과 점진적으로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관측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자기장 강도가 예고 없이 증가했다가 급격히 감소하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마치 탐사선이 연속적인 불안정층을 통과하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층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의견이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이저 탐사선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자, 플라즈마, 자기장 측정 장비가 예상대로 작동하고 있어 관측 결과가 무작위적인 것이라는 가설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계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잡음이 아니라 구조를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구조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모델들은 이 현상을 고대 초신성 폭발이나 서로 다른 은하 플라스마 흐름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국부적인 성간 매질의 난류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효과들이 훨씬 더 큰 규모에서는 소멸되어야 하는데 태양권 계면 바로 너머 영역에서 이처럼 집중적이고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일치는 이 모델들의 완전성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술 분야 외에서는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헬리오스피어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일종의 보호막이라는 점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태양계 내부를 은하계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의 상당 부분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약 이 보호막 너머의 영역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불안정하며 더 역동적이라면 이는 태양계가 속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맥락과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보내는 새로운 신호들은 모두 동일한 불안한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평온한 경계가 아니라 긴장감이 감도는 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만 도에 달하는 고온의 장벽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최초의 측정 가능한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순조로운 전환에 대한 기대를 산산조각 났고
수십 년 동안 이 영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모델들의 취약성을 드러났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보이저 로저가 이 정도 수준의 미지의 영역 탐사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신뢰할 만한 지도가 없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는 기존 이론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왜 에너지가 감소하는 대신 증가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입자들을 계속 가속시키는 것일까요? 왜 불안정성은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별로 조직화된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들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항성계와 은하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재 논쟁의 핵심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저 탐사선이 탐사를 진행함에 따라 열 장벽은 주된 현상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의 전제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극단적인 영역을 통과한 직후 탐사선을 데이터가 알려진 어떤 패턴도 따르지 않는 영역, 즉 온도뿐만 아니라 우주의 움직임 자체가 이론적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소위 5만도 벽을 넘은 후 보이저 1호 부분의 모델이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탐사선은 더 안정적인 환경으로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탐사선은 자기장, 입자밀도, 우주선 플럭스에서 빠르고 불규칙적인 진동이 나타나는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고립된 열적 정점이 아니라 예상되는 행동 양상을 벗어난 전체 영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의 가장 명확한 징후 중 하나는 탐사선의 자기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비교적 균일한 성간 자기장 대신 짧은 공간 간격에서 급격한 강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은하계 해당 시점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규모의 자기적 난류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안정성을 일반적으로 활동적인 별이나 최근 초신성 잔해 근처 영역에서 발생하며 겉보기에 비어있는 성간 공간 영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은 은하 우주선의 흐름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권을 벗어나면 태양 차폐막이 더 이상 우주선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우주선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측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주선의 흐름은 불규칙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는데 마치 탐사선이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층들을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 이는 성간 물질이 균일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원들은 다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내 연구팀과 협력대학들은 처음에는 이 현상을 태양풍과 은하 매질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잔류-난류의 결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태양풍의 직접적인 영향은 줄어들지만 불안정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오히려 심화됩니다. 만약 난류의 근원이 태양권 경계에만 있다면 그 영향은 거리에 따라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즉, 국부적인 성간 공간에는 활발하게 에너지를 받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무언가가 이 입자들을 가속시키고 이 장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진정한 혁명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양계 밖의 우주는 별과 행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의 수동적인 배경, 즉 단순한 매개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보이저 탐사선은 이러한 배경이 역동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적대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 경계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하계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재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천체 물리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개념적인 계획조차도 태양권 너머의 우주 공간이 장기 항행에 충분할 정도로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만약 이 영역이 가변적인 자기장과 불규칙적인 에너지 흐름을 가진 불안정한 영역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보호 통신 및 추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언뜻 보기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지구 자기장, 태양풍, 그리고 우주 방사선 사이의 미묘한 균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권은 이러한 거대한 보호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태양권 너머의 환경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주 탐사뿐 아니라 우주적 맥락 속에서 생명의 연약함 자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낡은 탐사선이 차가운 수치를 보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하셨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과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공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 보면 더욱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성의 겉보기, 조직화 현상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무작위적인 잡음 대신 자기장의 변화와 입자 행동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하지도 않고 명확한 결론을 내릴 만큼 규칙적이지도 않지만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 물리학 내에서 불안한 가설을 제기합니다. 즉, 북부적인 성간 매질에는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못한 대규모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국적이거나 추측에 불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필라멘트일 수도 있고 은하 플라스마 거품 사이의 경계일 수도 있으며 고대 사건으로 형성된 압축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능성 중 어느 것도 이 정도 규모에서 직접 관측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최초로 현장 관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과학적 전환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경계는 더 이상 명확하게 정의된 한계가 아니라 각 영역마다 규칙이 바뀌는 다양한 물리적 영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오만도라는 온도 장벽은 단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초기 징후에 불과했습니다. 불안정 영역은 이것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체 환경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더 멀리 나아갈수록 이러한 불안정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스스로 재구성되며 모든 단순화 시도를 거부합니다.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더 이상 벽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아니라 태양계는 실제로 어떤 유형의 우주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가입니다. 최신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보이저 탐사선은 단순히 성간 공간을 횡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한 미개척지를 탐험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래프와 측정값을 훨씬 뛰어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보낸 데이터를 관찰해보면 태양권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편안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만도의 온도 장벽은 일회성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불안정 영역 역시 통계적 오차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수십 년 동안 과학계가 인정해온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우주 환경의 일관된 모습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함의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주에 대한 암묵적인 가정, 즉 별들 사이의 공간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무대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우주관을 구축해왔습니다.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의 텅 빈 공간이라는 가정 말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태양계 주변의 공간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곳은 반응하고 스스로를 여러 구역으로 조직화하며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실질적인 물리적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거의 모든 출발점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우주선의 전파, 별과 은하계 환경 간의 상호작용, 심지어 행성계의 진화까지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들이 불완전한 전제에 기반하게 됩니다. 만약 주변 성간 환경이 예측보다 더 활발하고 구조화되어 있다면 많은 결론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불편한 결과가 있는데 이는 기술 분야 밖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태양권은 항상 거의 확실한 방패, 안정적인 보호 경계로 여겨져 왔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이 방패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권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즉, 우주의 안정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균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심오하게 인간의 행동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주에 살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안정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미래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겸손함 때문입니다. 과학이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렸을 때 배워야 했던 바로 그 겸손함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적인 침묵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의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만 그 영향력은 기술 논문의 장벽을 넘어서는 경우가 드뭅니다. 요란한 홍보도 없고 포괄적인 설명도 없으며 대중에게 전달되는 명확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음모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을 때 소통은 위축됩니다. 과학은 확정적인 결론보다는 신중함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명의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고유한 행동 구조, 역동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우주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텅 빈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태양계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탐사선이 보내온 실제 데이터를 통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되었습니다. 우주의 이러한 조직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질서, 정보, 그리고 의식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제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의문으로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철학적 추측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보이저 탐사선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탐사선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태양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이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영역에서 데이터를 전송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패턴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든 정황은 우리가 훨씬 더 큰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만도의 고온 장벽은 경고였고 불안정한 영역은 그 문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마주하게 합니다. 수십 년 전 여전히 지구에 묶여있던 문명이 발사한 작은 기계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주를 횡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지탱하는 우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조용히 던집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거나 확신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했거나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것을 간과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탐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과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주를 탐험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가 우리의 존재에 훨씬 덜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한 것일까요?